활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은 부등호가 사용되면 다 부등식이에요. 그렇죠? 부등호가 사용됐다 그렇다면 부등식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 우변으로 나뉜다는 것도 일반적인 방정식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표현에 대해서도 좀 잠깐 알아볼 건데, 뭐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크다, 초과, 작다, 미만,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새롭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크다, 같다, 작다 중에서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크거나 같다는 바로 얘가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크다, 같다, 작다 중에서 크다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그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푸는 것은 좀 이따 볼 거고요.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부등식의 성질이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동일하다. 그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곱해도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똑같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때 가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뭐 풀이하는 부분들이야 나중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대표 문제들만 저랑 빨리 한번 좀 보시면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부등식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종종 나오니까 1번은 부등식이 아니죠. 그죠? 왜? 부등호가 없어요. 2번도 부등식이 아니죠. 왜?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있네요. 3번은? 맞네요. 4번은? 맞아요. 5번은? 왜? 예, 부등호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이번 유형 2번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에서 3을 뺀 수는 x의 4배보다 작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운식과 얘를 비교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x에 1을 더한 수의 2배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아니네. 다시 3번. 가로가 x, 세로가 4짜리 직사각형에 대한 둘레는, 직사각형 둘레, 여기가 x고 여기가 4죠. 그럼 x 플러스 4의 2배 한 것이 32 미만이니까, 미만은 크다야 작다야? 작다. 미만은 그냥 작다야? 맞니? 똑같니? 똑같네. 다시 시속 3km로 x시간 동안 걸은 거리, 이 공식이죠. 거속시. 그쵸? 그럼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은 15km 이상이다. 맞니? 네. 맞아. 뭐야, 다 맞네? 7명이 x1씩 내면 총액은 얼마야? 7 곱하기 x였겠지? 맞니? 그게 2만원 이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2만원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맞니? 맞네. 그렇다면 틀린 것은 이렇게 하나가 있었겠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을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죠. 유형 3번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내용 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볼 거야. x가 3 이하의 자연수일 때 3 이하의 자연수 뭐 있어? 1, 2, 3 중에서 이 애를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달라는 것이 바로 부등식이죠.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1 먼저 다 대입해 봅시다. 성립하는지. 4 빼기 1과 2 더하기 3이 이것이 만족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x가 1일 때. 만족하니? 아니야. x가 2라면 2 집어넣어봐. 2 8 빼기 1에 4 더하기 3이 만족하냐고.
만족하죠. 7은 7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만족해. x가 3일 때 3 집어넣어봐. 12 빼기 1과 6 더하기 3을 비교해봤을 때 이걸 만족하냐고. 만족하죠. 따라서 이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것도 괜찮기는 해. 우리가 이미 부등식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방정식처럼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대신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어. 4x 빼기 2x 3 더하기 1 이 항만 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쵸? 이 x가 얼마야? 4.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주면 x가 되고 2가 되는데 내가 방금 나누기 2를 한 거지?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어. 똑같아.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여기까지 풀고서 역시 나는 대단해.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왜? 지금 여기서는 이 중에서 찾아달라는 거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따라서 2하고 3이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정답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지금 453번 같은 문제 나왔을 때 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1, 2, 3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뭐 절대값이 3 이하다 라고 한다면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7개가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것을 다 대입해 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리고 또 단순 계산하다 지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대입해야 될 값이 너무나 많아진다면 지금 이 파란색 풀이를 이용을 해서 푼 다음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보기만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4번을 보죠. 4번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변해. 딱 이때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것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봐봐. 따라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 우선 기본적으로는 양쪽은 똑같은 모양새를 취해야 돼. 지금 봐봐. 1번 봐봐. 1번 보면 다 똑같이 더하기.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고 4분의 3. 여기도 3배하고 빼기 1. 뭐 5로 나누고 빼기. 양쪽이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느낌이 와? 양변에 다 똑같은 짓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실 이런 모기들은 이러한 표현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돼. 뭐가 곱해져 있는지, 뭐가 나뉘어져 있는지, 그놈들의 부호는 뭔지 그것만 보는 거야. 알겠어? 1번부터 보도록 하자. 1번.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1번만 봅시다. 1번은 그냥 자체 A하고 B지. 맞니?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리가 없어. 이해돼? 지금 이쪽으로 벌리고 있잖아, 얘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대로 가야 된다고, B 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2번도 봐봐. 2번은 뭘 보는 거야?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바뀌어 있니? 안 바뀌어져 있네.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만 보는 거야? 3만 보는 거야. 양수가 곱해져 있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 된다고. 그쵸? 다시 5분의만 보는 거야. 양수로 나눴지?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야 돼. 이 방향이 그대로 가야 돼. 그러네요. 그 다음 다시 5번 봅시다. 뭐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 보는 거야.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었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맞냐 안 맞냐만을 물어본다면 지금처럼 그 문자의 개수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다시 463 잠깐 봅시다. 463도 지금 각각에 대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개념 헷갈리시는 분들은 개념 플러스 유형 그것도 스스로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봐봐. 알겠죠?
2에서부터 x가 3까지일 때 3x-4의 값에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엔 이거야. 이 문제는 2에서부터 x가 3까지일 때 3x-4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얘기야. 지금 463번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인형놀이 하듯이야. x라는 인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배를 해주고 빼기 4를 해서 3x-4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3배씩 하는 거야. 3배 해봐봐. 어떻게 되겠니? 3x고 9고 6인 거죠. 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네. 빼기 4니까 3x 빼기 4니까 똑같이 빼기 4 빼기 4 빼기 4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야? 5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3x-4의 범위는 2에서부터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서는 답이 존재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형 옷 입히듯이 하나씩 옷을 입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중요한 문제니까 좀 보죠. 그 다음 1차 부등식인 것은 아닌 것은 마찬가지. 일반적으로는 부등식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등호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차이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2차 부등식이죠. 2번은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에요. 3번은 맞죠? 1차 있고. 4번은 맞는 것 같지만 EX가 소거되면서, 5번은 2차 부등식인 것 같지만 X제곱이 소거되니까 X가 존재하게 되는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다시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풀이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제가 이 5개를 다 풀어볼 테니까 보죠. 2x가 6보다 작다. 어떻게 풀면 됩니까? 양변을 2로 똑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죠? x는 3. 이것이 최종 해가 되는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도 풀어볼까? 2번. x-2x가 -3보다 크다니까 동유한 계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을 똑같이 -1로 나누어 주시면 플러스 x가 됐을 거고 플러스 3이 됐겠죠. 단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범위를 갖네요. 따라서 3, 4, 5 중에 답이 있겠다. 괜찮죠? 다시 3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얘 동유항이죠. 얼마입니까? -6x, -18이죠. 양변 똑같이 -6으로 나누어 주시면 x는 3이 되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3번도 이런 해가 나올 거고. 4번 봅시다. 4번도 마찬가지.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시는데 이항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리가 없어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2x가 6이니까 x값은 얼마야? 3이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5번도 한번 해봅시다. 5번도 너 넘어가고 너 넘어오시면 원래 있던 주인 4x 빼기 3x 원래 있던 주인 4 2사 왔으니까 빼기 1 부등호의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x가 3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단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그 범위를 잠깐 볼 건데요. 유형 8번까지만 한 다음에 잠깐 쉴 거예요. 잠깐 보세요. x-1이 3x 플러스 5의 해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항하고 이항합시다. x 빼기 3x고 5고 플러스 1인데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어. 이항만 했을 때는 안 바뀌어. 그 다음 -2x고 6이고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 x고
마이너스 3인데 이제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2번의 범위인데 x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출발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다니까 오른쪽 부분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호가 붙어 있죠. 등호가. 이 등호 표시지. 이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동그라미에 검은색 바둑돌을 두어서 야 너도 내 거야 라고는 표시를 할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답이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네.